충격. 박정희 대통령의 섬뜩한 예언의 진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한 남자가 자신의 죽음과 함께 대한민국이 겪게 될 미래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는 곧 닥쳐올 비극적인 사건과 함께 이 나라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섬뜩할 만큼 구체적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이 아닌 당시 정재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소문이며 믿거나 말거나 한 미스터리임을 먼저 밝힙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이끌던 박정희 대통령은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를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산업 현장을 누비며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등을 짓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보며 정말 우리도 잘 살게 될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추진력으로 모두를 이끌던 그에게도 깊은 고민과 불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자주 남겼는데, 당시에는 그저 힘든 현실에 대한 푸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시간이 흘러 놀라운 예언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시점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는 말을 남겨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12.6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모두 소름 돋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예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섬뜩한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경제 성장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를 쌓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예언을 떠올리며 경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며 나라를 살리려 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50년 전의 예언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굴뚝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세상에서는 종이 대신 빛으로 된 글자를 읽고 먼 곳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고 화상 통화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의 예언대로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와 LG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며 문화 강국으로도 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들이 마치 예언처럼 들리는 현상은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의미가 재해석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닌 당시 시대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했던 그의 탁월한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감은 당시 그가 처해 있던 국내외적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불안감이었다고 설명됩니다. 10월 유신 이후 반대 세력의 저항이 거세졌고 측근들의 배신과 암살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만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그의 심리적 고립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은 불가피했을 것이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 말들이 예언처럼 비춰지는 이른바 회고적 재해석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마지막 발언들이 사후에 새로운 의미로 재조명되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에 대한 예언처럼 보이는 발언들 역시 당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지도자의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루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주도의 무분별한 중화학공업 투자, 대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 그리고 금융시장의 낙후성 등 여러 취약점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댐을 건설할 때 작은 균열이 쌓여가는 것처럼 한국 경제의 외형적 성장은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실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꾸준히 경고해왔습니다. IMF 사태는 누군가의 예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하고 팽창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진 필연적인 파국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맥락에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디지털 사회에 대한 예언 또한 그가 시대의 변화를 읽어냈던 뛰어난 통찰력의 산물입니다. 1970년대 당시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인텔과 같은 반도체 기업이 등장하며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의 미래학자들은 굴뚝 산업 시대가 저물고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철강, 자동차 등 굴뚝 산업에 집중하여 경제 성장의 토대를 다졌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주시하며 한국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의 산업 정책은 단순히 굴뚝 산업에 그치지 않고 전자, 통신 등 미래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예언들은 신비한 능력이 아닌 한 지도자가 시대의 명암을 꿰뚫어본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 경제의 위험성, 그리고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모두 현실에 기반하여 예측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힌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시작을 섬뜩할 만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일까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현실이 되었기에 이 이야기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